계속해서 국제무역사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2016년 7월 23일 시행되었던 제38회 국제무역사 2교시 무역영어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1번. 자, 다음은 ICC Rule for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에 대한 다큐멘트에 정의된 당사자들이다. 괄호에 맞는 것을 골라보시오. 되는데 이것은 바로 복합운송 증권에 대한 ICC 통일 규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번 보시게 되면,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바로 운송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운송인으로서 전체 운송을 이행할 책임을 갖는다. 되어 있으니까, 지금 운송인, 그 다음에 복합운송 중개인은 다 해당이 되지만은 3번에 있는 콘사인이 수취는 해당 사항이 없죠. 수취인은 물품의 인도를 청구하는 자이니까 여기 해당 사항이 없고, 그래서 3번은 일찌감치 예선 탈락. 그 다음에 B번을 보시게 되면, 자, 이 사람은 actually performs, 실질적으로 운송을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운송 계약도 이행을 하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은 the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or not, 운송 중개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해당 사항이 다 돼요. 지금 캐리어, 멀티모달 트랜스포트 오퍼레이터 다 해당 사항이 다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C번을 보시게 되면, 자, 이 사람은 바로 운송 중개인하고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다. 그 운송 계약을 체결한 자는 누구예요? 바로 화주죠, 화주. 그래서 송환이 되니까 콘사이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C항에 지금 콘사이너 되어 있는 4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D번을 보시게 되면, 자, 복합운송 중개인으로부터 물품의 수치를 청구할 수 있는 자, 그걸 자기 있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수취인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네요. 다음 42번 보험에 대한 내용이네요. All shipment shall be에 대해서 모든 선적품은 ICCB 약관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 되는데, ICCB 약관이 나왔으니까 이제 보험계약을 체결된다. 다시 말해서 부보돼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하는 말은 관용적으로 cover, 그 다음에 effect, 그 다음에 insure, 이런 용어를 사용하죠. 그런데 여기 이제 value인데, value는 뭐 가치를 매기다, 가격을 정하다, 평가하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용어는 부적절하죠. 그래서 1번하고 그 다음에 3번은 일찌감치 예선 탈락. 자, 그래서 World and blank B, 그러니까 뭐죠? 어떤 약관을 이제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 SRCC 하게 되면 strike, riot, 그 다음에 civil commotion. 그래서 파업, 폭동, 시민 소요, 이런 걸 말하게 되죠.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B 약관에서는 보험제 면책 약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부담보를 해야 돼요. 부가담보. 자, 부담보를 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는 특별 약관이라 하고, 더 줄여서 이제 특약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뭐 여기 이상 없고, 자, 그 다음에 TPND가 있게 되는데, TPND는 도난, 발화, 불착, 그렇죠? 그래서 뭐 물품을 잊어버리거나 또는 좀도둑질을 당하거나 또는 물품이 도착하지 않거나 거기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약관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SRCC, TPND 전부 다 ICCB에서는 보상해주지 않는 보험제 면책 약관이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해달라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송장 금액에 어떻게 해서 10%, 그러니까 송장 금액을 10% 초과하는 금액, 우리 CIP라든지 CIF 같은 경우는 송장 금액의 110%로 부부하게 되죠. 그러니까 송장 금액의 10% 더하라 이런 얘기니까 초과됐다니까 excess가 되겠네요. excess. 자, surplus가 있는데, surplus는 어떤 회계상에서의 흑자, 잉여 그런 걸 말할 때 surplus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틀렸네요. 계속해서 가보시게 되면, 그럼 이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든 보험증권 팔러시는 미국 달러로 작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런던에서 payable 청구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급지가 런던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43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전체로 연결된 것을 골라봐라 되는데, 자, 귀사의 제품이 만족스럽다면,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수동태로 be satisfied with 했다면은, be satisfied가 썼다면은 뭐뭐에 만족하다 해서 with가 오게 되는데, 지금 형용사 satisfactory가 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치사 with가 없었고 in이 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with를 쓰고 있는 1번하고 3번 다 탈락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trial basis, 그래서 시험 인도, 시험 주문 조건으로 1700타스의 주문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단 시험 주문으로 하게 되면 on a trial basis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네요. 2번 바로 정답이 결정되었고요.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원자재의 가격이 현재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품목을 8%까지 8%까지 인상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수치를 가지고 어느 선까지 인상한다 할 때 그때 전치사는 by가 되겠어요. by. 그래서 by 8%에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in, on, by, to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올바른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44번 다음 대리점의 임무를 올바르게 설명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대리점은 자, 본사의 이익을 agent must look after 본사의 이익을 잘 살펴야 하고, 그 다음에 in good faith 신으로서 임무를 잘 완성을 해야 된다. 따라서 이런 상거래에 있어서 대리점은 must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는데 뭘 해야 되냐면 바로 협상에 대해서 적절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 다음에 conclude 어떤 계약을 잘 마무리 지어야 된다. He is instructed to take care of 그가 해결하기로 되어 있는 그러한 계약을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 뭐 정확한 표현이 되겠고요. 대리점의 임무로서 맞는 표현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은 자기가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본사하고 잘 교환이 돼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뭘 이행을 해야 되는데 carry out duties 어떤 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바로 대리인이 관례적이고, 그 다음에 합당한 주의라든지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임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is not responsible to 뭐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바로 본인에게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말했던 커스터머리라든지 스킬이라든지 딜리전스라든지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by a failure 준수하지 않아서 생긴 손해에 대해서 본사에 보상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본사가 대리점하고 대전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본사가 요구하는 어떤 지시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제한사항이라든지 충돌사항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대리점은 그러한 조항의 의무 위반으로서 생긴 손해니까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is not responsible이 아니고 is responsible. 자, 우리 영어 시험을 대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런 부정형용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부정형용사가 딱 있으면 일단 긴장을 딱 하셔야 돼요. 맞는 얘기를 다 다르게 한 것은 아닌지 또는 틀린 것을 옳다고 한 것은 아닌지 이걸 잘 살펴보셔야겠어요. 일단 낯이 딱 보인다. 이런 부정형용사가 보인다. 그러면 일단 긴장을 딱 하시는 습관을 기르셔야 되겠어요. 정답 3번 되겠고요. 자, 45번 다음은 인코톤스 2010의 FOB 뉴욕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뉴욕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골라라 되어 있죠. FOB 뉴욕, 그러니까 뉴욕항 본선 인도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OB 뉴욕이라는 것은 매도인이 인도 비용을 전부 다 부담을 하는데 until the goods are on board at 뉴욕항에서 본선 적재될 때까지 뉴욕항이 되겠고요. 뉴욕항에서 본선 적재될 때까지의 비용은 전부 다 부담해야 되고 맞고요. 그 다음에 물품에 대한 어떤 손실과 위험, 손실과 손해에 대한 그런 위험은 어디서 되죠? 바로 뉴욕항에서 본선 적재될 때 이전되는 것이죠. 그래서 B 맞고요. 또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바로 어디서? 뉴욕에서 저 목적항까지. 뉴욕에서 목적항까지의 이 보험계약은 누가 체결하죠? 바로 의무는 아니지만 매수인이 이제 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항에는 D 뉴욕을 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문장이 굉장히 쉽고 그래서 잉크텀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만 학습이 되었다면 뭐 바로 풀 수 있는 굉장히 보너스 성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46번 다음 중 유식백의 규정에 따라 수리할 수 있는 선화증권은 되어 있어요. 자, 선화증권에 클로즈와 노테이션 어떤 부기사항이 명시적으로 들어있는데 어떤 거냐면 defective condition of the goods, 물품의 상태가 defective, 상당히 불량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포장 불량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BL상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럼 뭐죠? 이것은 바로 우리는 dirty BL이죠. dirty 또는 foul BL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수리가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어떤 BL인데 어떤 조항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packing is not sufficient for the sea journey, 항해에 부적합한 포장이다. 그러니까 뭐죠? 포장에 부적합.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고부 선화증권이 되니까 수리가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BL인데 which is silent, 조용히 있다는 것이죠. about a defective condition of the goods or packing, 물품의 상태나 포장에 대한 defective condition, 부적합에 대해서 silent, 침묵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무사고 선화증권, 클린 BL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자, 4번은 선화증권의 발행일로부터 20일이 경과돼서 제시된 거니까 기간 경과 선화증권이 되겠고, 이건 역시 수리가 안 되는 건데, 자, 3번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defective condition 이것만 딱 보고 이건 하자 서류네 그래가지고 팍 찍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럼 왜 그러냐면 시험장에서 우리 수험생들은 상당히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긴장한 상태에서 이것만 딱 보고 앞에 사일런트가 있다는 건 미처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험장에서의 그 시험 응시생의 어떤 긴장된 심리를 역이용하는 그런 걸 노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47번 다음은 어떤 청약에 대한 설명인가. 해석을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피청약자가 승낙을 한다 하더라도, 자, 청약자의 author's recognition, 승인이 있어야 하는 청약.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피청약자가 단순히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니고, 청약자가 그 승낙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승인을 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청약, 그러니까 조건부 청약이겠죠. 그 중에서도 바로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인 an offer subject to final confirmation이 되겠어요. 다음 48번 다음은 신용장 내용의 일부이다. 서류에 불일치가 될 수 있는 것은, 자, 그래서 전통의 무사고 본선적재 해양선화증권, 그리고 지시식으로 작성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백집에서 돼야 되고, 마크드 프레이트 프리페이드, 운임 성급이라고 선화증권에 표시가 돼야 된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규정에 따라서,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서 서류를 제시하는데 하자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데, 1번 보시면 수출업자가 수치선화증권을 제시한 경우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온보드, 본선적재 선화증권을 요구했는데, 수치선화증권, 다시 말해서 리시브드 BL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포워드스 리시트, 그러니까 포워더가 물품에 인수를 했다는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본선적재 선화증권 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수치적 선화증권이 오면 안 된다. 정답 1번 되겠고요. 되게 쉽네요. 49번 다음 중 주어진 서신에 대한 답신으로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딱 보니까, 자, Dear Jennifer, we have to send our first purchase order as follows. 자,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purchase order. 이거 뭐죠? 구매 주문서. 또는 뭐 매입 주문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만 딱 보면은 누가에게 보냈죠? 그렇죠. 바이어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보낸 거란 말이에요. 요걸 잘 알고 있어야지만이 정답을 빨리 찾을 수 있고 딱 함정에 빠지는 걸 막을 수 있죠. 자, 이런 것을 풀 때는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보기를 딱 보시면은, 자, 우리는 2016년 4월 25일 귀사의 서신을 잘 받았고, welcome you as one of our customers, 당사의 고객 중 한 분으로 모시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이런 내용이고 맞고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 구매 주문서에 대해서 답신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하고 묻고 있으니까 바로 매도인이 보낸 내용으로서 알맞은 것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2번 보시면, 자, 당사는 귀하의 구매 주문서에서 명시하신 모든 조건들을 다 확인을 했고, 그래서 아주 주의 깊게 주문을 처리하겠습니다. 맞고요. 매도인이 보낸 내용으로서.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우리는 확신합니다. 바로 exceptional value for the money. 그러니까 가격에 비해서 예외적인, 그러니까 가격에 비해서 아주 그 품질이 뛰어난 그런 물품을 보내주겠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 보시게 되면, 자, 우리는 이미 우리의 거래은행인 Bank of America에다가 인스트루트 지시를 했다. 뭐라고요? 바로 open an irrevocable LC in your favor. 귀사를 수익자로 하는 취소불능 신용장을 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건 뭐죠? 이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신용장이 개설되었음을 알릴 때, 통지할 때 쓰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4번은 답장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50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가 알맞게 이루어진 골라봐라 돼 있어요. 자, blank is the power of a particular court, tribunal or arbitral forum to hear 돼 있어요. 자, 이것은 어떤 파워, 어떤 뭐 자신의 어떤 권리, 그걸 말하게 되는데, 어떤 권리냐면은 뭐 법정이라든지, 그죠? 법정이라든지 또는 뭐 재판소라든지, 법정 재판소라든지, 또는 재판 심리라든지, 그런 거를 들을 수 있는 장소를 정할 권리,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뭐죠? 그러면 어떤 법정이라든지 법원, 그러니까 법원이죠. 법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입문을 재판소에 가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심리를 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을 정할 수 있는 권리, 그건 뭐죠? 바로 재판에 대한 내용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재판권, 어디서 재판권을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jurisdiction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applicable law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계약서에 해석을 할 때 그거에 적용되는 준거법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보시게 되면 blank B. 자,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한 질문을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의미하게 되는데, 바로 계약의 내용을 준거하는, 지배하는 이런 실질적인 법률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뭐예요? 바로 준거법이 되겠죠. 그래서 applicable law가 되겠고, 또는 여기서는 governing law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정답은 재판 관할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 jurisdiction, 그 다음에 준거법을 말하고 있는 applicable law가 되겠습니다. 자, 51번. 다음은 선화증권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선화증권이라는 것은 바로 물품의 실질적인 인도를 의미한다. 그렇죠? 물품은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선화증권을 받는다는 것은, 그 선화증권을 입수했다는 것은 그 선화증권을 제시해서 물품을 찾아갈 수 있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받는 것은 페이퍼지만 실제 그 페이퍼를 제시를 해서 물품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바로 실질적으로 물품을 인도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자, 매수인에게 있어서 무사고 선화증권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어떤 물품의 금전적 권리를 갖는다, 이런 말이 되겠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것이 무사고 선화증권이 아니고 사고부 선화증권이다. 그럼 물품의 가치가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물품이 훼손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무사고 선화증권을 받아야지만이 원래 그 물품, 그 물품에 대한 그러한 금전적 권리를 전부 다 받는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것도 맞고요.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것은 매수인에게 바로 현재 시장 상황을 스페큘레이터, 아주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떤 거냐면은 바로 bear indulgement, 배설을 통해서 운송 중에 그 선화증권을 양도할 수 있는, 양도를 통해서 selling the goods, 물품을 팔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 내용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물품이 한국에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어요. 도착하지는 않았는데, 그럼 이제 BL을 이제 받았고 오는 중인데, 그러니까 매수인이 이 물품을 받아가지고 판매를 하려고 보니까 시장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 원래 수입했던 가격대로 팔 수가 없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이 이미 팔고 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이 BL을 제3자
제3자에게 운송 중이죠. 물품은 운송 중이지만 자신하고는 비해를 제3자에게 배서해갖고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바로 물건을 이제 팔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확히 맞고요. 그럼 정답은 4번 되겠는데 4번은 왜 틀렸을까요? 자, 이것은 운송 계획의 증거 서류이고 as receipt for the goods. 그래서 물품을 받았다는 영수증 되고 하지만 but it's not a document of title. 권리증권은 아니다. 이건 아닙니다. 선화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바로 운송인 선사에게 선화증권을 제시해서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죠. 그게 권리증권인데 권리증권은 한마디로 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물품의 임자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선화증권의 가장 아주 기본적인 성격이 되는 것이죠. 다음 52번. 다음은 적화보험과 협회, 적화약관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1번 보시게 되면 자, 보험에 있어서의 최소 금액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보험 금액을 말하죠. 그것은 바로 물품 가격의 110%를 말한다. 정확히 말씀드린다. 우리 CIP 같은 경우에 송장 금액의 110%죠. 최소 부보 금액이. 그다음에 2번 ICCA는 가장 넓은 그 담보 위험을 제공을 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including the insolvency of the carrier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운송인의 지급 불능 위험. 운송인. 자, 이거는 ICCA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즉 면책 약관이 되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어떤 배가 물품을 이렇게 운송하고 있는데 이 운송 선사가 뭐 파산을 했다든지 어떤 부채가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렇게 되면 바로 이 채권자가 이 선사에 대해서 이 전체 선박하고 물품을 압류를 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까지 물품의 직접적인 손해가 아닌 외부적인 상황까지 보험자가 보상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운송인의 지급불능 위험인 the insolvency of the carrier 이것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고요. 나머지 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ICCA는 SRCC 앞에 배웠죠? SRCC에 대해서는 cover, 담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면책약관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담보하려면 부담보, 그죠? 특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 인크텀스에서 CIF하고 CIP만이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이 조건 하에서 자, 매도인은 매수인을 위해서 바로 보험증권을 취득해야 된다. 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권을 받아서 매수인에게 양도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 53번. 다음 결제조건 중 수출상의 입장에서 볼 때 수입상으로부터의 대금 회수 위험이 가장 큰 것은 상식의 문제예요. 물건 파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근심거리가 뭐예요? 바로 매수인에게서 돈을 떼이는 거잖아. 그죠? 못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매수인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매수인으로부터 성금을 받는 거죠. 성금 받고 나중에 물품을 인도해 주는 거. 그럼 돈 떼일 염려가 없죠. 그죠? 그럼 가장 불안한 것은 외상을 주는 거죠. 외상을 줘가지고 돈을 떼이는 건데 그럼 여기 지금 외상에 해당되는 거 뭐 있어요? 딱 두 개 있지. 그죠? DA하고 유전세 LC가 있게 되는데 유전세 LC 같은 경우는 기한부 신용장, 그래서 개선은행이나 또는 지정은으로부터 나중에 돈을 늦게 받을 수 있어도 만기일이 되면은 개설은행이 지급을 확약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30일, 60일 뒤에 받을지언정 돈은 반드시 나오죠. 그러니까 떼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근데 DA 같은 경우에는 서류 인수도 방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환원금의 만기일이 되면은 매수인이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걸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이죠. 왜냐하면 신용장 방식과 같이 은행의 지급 확약 보증이 없기 때문에 뭐 그냥 속절없이 뭐 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출보험을 수출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요. 자, CAD하고 DP는 전부 다 선화증권을 제시함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동시지급 방식이니까 물품의 인수를 거절당하는 일은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먼저 물품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돈을 떼이는 그런 일은 없겠죠. 그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